5번째로 만류인력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A가 물체 B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물체 B가 물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A가 B, B가 A 당기는 거 모두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지만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만류인력 계산하는 공식인데 만류인력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 즉 M1 곱하기 M2의 비례를 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앞에 G가 붙었는데 이 G는 이 소문자 G가 아니고 대문자 G라는 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대문자 G는 중력 상수 또는 만류력 산소라고 부르게 되고 단위가 되게 복잡한데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 중력 상수 값은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네, 계산하면 굉장히 작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거 숫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오, 값 작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force의 힘이고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리고 얘는 만류인력의 공식입니다. M1, M2는 질량이고 단위 킬로그램이고 즉 거리는 단위가 미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만류인력 중에서 일부가 중력이에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 왜 탄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M1이 지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M2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체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표면에 있는 물체나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값이 고정입니다. 지구는 엄청 큰데 사람이 깨작깨작 거려봤자 어차피 뭐 위나 아래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값도 이제 지구의 반지름 길이 대입하고 그리고 이 G값 알고 있고 그리고 지구의 질량 대입하면 G가 우리 앞에서 나왔던 9.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문자 G는 정말 작은 값이었는데 우리 거리랑 이제 질량 다 대입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숫자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가 9.8m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mg라고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g가 9.8이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류인력과 중력은 결국은 일맥상통한 개념입니다. 이 공식에서 이 앞에다가 지구랑 이제 지구 반지름을 대입을 하면 결국 9.8 나오니까 F는 mg란 공식과 이 공식은 결국 같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게 항상 존재하는데 우리가 느끼기가 되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뭐 책이랑 연필이 끌어당겨요 아니면 핸드폰과 노트북이 끌어당겨요 이런 것들을 느껴볼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물체끼리의 거리도 뭐 되게 작고 그리고 물체끼리의 질량도 지구에 비하면 3배를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들이 너무나도 다 작아가지고 결국은 만류인력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작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얘가 작고 얘도 좀 크긴 하지만 워낙 질량이 크게 지구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숫자가 얘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커져서 우리가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는 중력으로 느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할 부분이 지구가 물체 끌어당기는 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물체가 지구를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거는 체감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만류인력이 이렇게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력은 만류인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실 부분은 지구가 물체 끌어당기는 거랑 물체가 지구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물체가 존재한 높이에 관계없이 지구에서 항상 9.8이라는 값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그냥 지구의 반지름 대입하세요. 어차피 지구 입장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진짜 아주 조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표면에서 땅을 파고 깊숙하게 들어가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거나 전혀 상관없이 지구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진짜 3배를 핍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과의 거리 차이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땅을 진짜 깊게 파서 지구 중심과 가까워져도 가속도가 아주 조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이제 산에 올라가면 가속도가 약간 작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지구랑 약간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얘는 약간 작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구 입장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나 아래로 내려가나 정말 미비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A가 거의 차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9.8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할 것들은 지표면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근데 뭐 올라가봤자 에베레스트고 내려가봤자 그냥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 고등과학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지구가 있고 막 인공위성 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에베레스트 넘어가서 엄청 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9.8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의미하게 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표면까지 거리, 지구 중심에서 인공위성까지 거리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때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통합과학에서 할 건 아니고 우리는 지표면에서 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9.8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력이 지구의 자연현상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물과 썰물 발생에 영향을 주는데 태양과 지구, 달과 지구 사이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데 달이 태양에 비해서 지구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달과 태양 중에서 달이 지구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이루는 대기의 구성 성분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체인 수소와 헬륨은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질량이 작으니까 잘 안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기체인 산소와 질소 같은 애들은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남아서 대기를 구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상현상과 물의 순환의 원인이 됩니다. 공기 중의 수증기가 비나 눈으로 지표에 떨어져서 흐르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표를 변화시키고 생물 구조,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사람의 귀에는 중력 감지에서 평형 유지하는 기관도 있고 식물의 뿌리는 땅속을 향해 자라는 등등등등이 바로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이게 바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속도, 속도 또는 속력, 그리고 변이 또는 거리의 관계성 보겠습니다. 먼저 변환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래도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학 시간에 배우는 미적분에 비하면 엄청 쉽습니다. 미분이라는 개념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세요라는 의미이고요. 적분이라는 얘기는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보세요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속도에서 속도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셔야 되고요. 속도에서 변이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변이에서 속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속도에서 가속도 되고 싶다라고 하면 시간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넓이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는 기울기 구하는 거고 이렇게 점프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그래프로 체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X축은 무조건 시간, 타임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먼저 X축은 t, Y축은 가속도인 거 보겠습니다. 적분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아래쪽 넓이를 보셔야 됩니다. 이 넓이가 V1이라고 했기 때문에 0에서 이제 T1이라는 시간 동안 증가한 속도는 바로 V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속도가 B였다라고 하면 이때 속도는 B 플러스 V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Y축인 거 보여야 되는데 속도가 Y축이면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적분이라는 건 아래쪽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이가 S1이라고 주어졌다라고 하면 0에서 T1 동안 이동한 거리는 바로 S1이다 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울기 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이때는 기울기가 가속도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이 그래프 S가 변이인 거 보도록 할 건데 얘는 적분 안 되고 미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기울기 V니까 얘는 기울기가 V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뭐 당연히 만약에 뭐 그래프가 꾸불꾸불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꾸불꾸불한 거는 당연히 계산하게 못 냅니다. 그냥 뭐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 이 정도까지 그냥 대략적 비교는 가능할지언정 꾸불꾸불한 거 보고 넓이 구해라, 기울기 구해라 이렇게 다이렉트로 묻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만 이제 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위 예시들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속도는 미터 퍼 세크, 변이는 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수록 시간으로 나누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갈수록 미분을 하게 되는데 미분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는 거고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지금 이 x가 시간인 상황입니다. 시간으로 계속 나눠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점점 추가적으로 나눠지는구나 라고 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 게 움직이는 것, 즉 무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move가 아니라 change를 본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면 F는 ma에서 만약에 힘이 여기다 라고 하면 질량이 없는 건 물체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물체가 존재하는 순간 질량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가 0이어야 됩니다. 네, 우리 A 같은 경우는 속도의 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A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빵인 게 A가 0이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변화량이 0인 게 바로 힘이 0인 거구나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가 0이면 변화가 없는 거고 F가 0이 아니면 변화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드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1m/s로 계속 이동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움직이니까 뭔가 힘이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1m/s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한테 너 힘 작용해? 라고 하면 나는 움직이곤 있어. 하지만 힘은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힘은 0이야 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기억할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